이번 시간에는 승인의 시효 중단효에서 대해서 보겠습니다. 177조는 보세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소리였어요? 보겠습니다. 자, 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 이 승인이란 말이요. 승인이란 말이 몇 군데서 쓰이는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효 관련해서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 있고 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아직까지 시효 완성 안 됐습니다.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가 존재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아닙니다. 이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효과에서는 불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는 이 승인자가 내가 시효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효과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행위가 아니거든요. 권리가 지금 처분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식의 통지에 불과하니까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처분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 관리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관리권 없는 사람이 한다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고 관리권만 있으면 된다. 자, 그다음 죄송합니다. 시효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승인은 이건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단독행위입니다. 그죠? 이건 처분행위죠. 그렇죠. 자기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승인의 요건 방법, 승인의 당사자는 승인하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는 그 대리인이 있죠. 이제 대리인은 항상 같이 나오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 그 대리인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국가 채무에 대한 논산훈료소 참모장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죠. 자,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 보험을 들었다. 손해배상 그 보험을 들었다. 그 경우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니까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치료비를 좀 대주고 이랬다. 그럼 승인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단순한 피용자는 안 되고 보증인은 어떻습니까? 보증인 주채무에 대해 채무 승인할 권한이 없죠. 예. 자, 승인하는 자의 권한,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 다만 관리권은 존재해야 되죠, 그죠? 부재자 재산 관리는 관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관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가능하다. 대리인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일반적 처분권까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자, 승인의 범위와 관련되는 건데, 자,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 비법인 사단 그 사원 총회가 총유물 매매와 관련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의 부담이라든가 그 이행 이 부분 승인하는 권한도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별도로 그래서 사원총회는 거칠 필요가 없다.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의사를 표시할 때는 행위능력도 필요하고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승인의 상대방은 권리자는 그 대리인이죠. 채무자가 행정소송 증인으로 나와서 그 채권자의 대리인한테 하는 말, 요거는 내가 그 차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승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그 법인의 외부 감사인 같은 경우는 모든 채권 채무를 다 조사하고 그 파악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채무 승인하는 것은 역시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 그죠?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그 피의자가 내가 채권이 있습니다 해봤자 이거는 아니죠, 그죠? 검사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죠? 그다음 채권 양도가 무효인데 채권 양수인한테 그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약속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체는
채무 승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무효인 채권 양수인은 지금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 양도의 하자가 치유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다시 주장하는 신의 지급이다. 90년도의 판결은 조합 채권 양도에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조합은. 근데 나중에 하자가 치유됐습니다. 승인의 시기, 소멸시효 진행 도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행하기 전도 안 되고 끝나도 안 되는 거죠. 소멸시효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료계약 체결할 때 장래 치료비 채무를 다 하겠다. 이런 이제 한다 하더라도 장래 치료비 자체에는 승인이 뭐 인정될 수가 없죠. 그죠? 승인의 방법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그죠? 계속 이제 저기 매월 말에 하고 분기 말에 물품 대금 채권 하나하나가 아니고 잔액이 얼마다 잔액 통지서를 교부했다 그러면 그 앞에 채권을 다 승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채무자가 채무 승인할 때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을 알거나 또 권리 발생 원인 특정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명의 수탁 뭔지 아시죠? 그죠? 수탁자가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명의신탁 이제 저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신탁자가 가지잖아요. 그죠? 신탁자가 가지는데 부당이득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 사건. 그죠? 가지는데 평소 그 수탁자가 계속 신탁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다면 그거는 승인이 봐야 되겠죠. 자기 소유 그러니까 사유권이 지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죠. 그죠? 승인으로 인정한 유형 담보를 설정해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서 담보를 설정해 줬다. 이거는 가능하겠죠. 채무의 승인은 반드시 방식으로 할 필요 없다. 당연한 거고요. 그냥 인정한다 하면 되는 것이 무슨 을 다시 발행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죠.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 채무 인수에 대한 승인. 면책지 채무 인수가 있은 후에는 이때는 이제 일단은 면책 채무 인수라는 것은 채무자 내가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단 사유가 당연히 되죠. 2000년 재밌죠. 채권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 상대로 해서 양수음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찾아가서 채권은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진술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 승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 만약 채무가 없다 그러면 채무의 일부 변이나 일부 상계는 채무 전부의 승인이 된다. 채무 일부로서 변이한 이상은 요요 2013년도 원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는 이제 액수에 대해서 달리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원금 채무는 승인이고 이자 채무는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재밌죠, 이 판결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판결입니다. 이자 계속 지급하면 당연히 원금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해주기 위해서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 방문했다. 그러면 이건 승인으로 봐야 되겠죠. 등기 의무에 대한 거죠.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볼까요?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서 추가 물품 공급 주문했다고 해서 기존 물품 대금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 다음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피해 보상 담화 발표. 옛날에 이게 노태우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천 교육에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시효이
채무를 승인했다거나 시효액 포기했다거나 같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례는 전에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채무자가 담보물을 점유한다고 해서 시효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부정, 그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를 경유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담보 가등기를 해준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 시효가 진행되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되어 버리면 가등기나 본등기는 말소해야 되죠. 근데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는 시효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피담보 채권 이자에 가름해서 담보물을 채권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시효 중단이 당연히 되겠죠. 이자 지급한 거니까. 더욱이 이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해서 돈을 받았다. 당연 이거는 이자를 받은 것 되겠죠.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시효 중단의 발생 시기는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일부 변제는 어땠습니까?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입니다. 채무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 것은 원본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요거는 3번은 이제 소송물 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 손해배상에서 소송물은 보통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크게 나누면 적극적 손해하고 소극적 손해가 나누고 있죠. 그리고 위자료. 적극적 손해는 뭡니까? 치료비. 예?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이걸 일실이익이라 그럽니다. 일실이익. 내가 손해를 입지 않았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 내가 일하러 가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뺏겼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죠. 요건 이제 별개의 소송물이거든요. 별개의 소송물인데 요걸 배상하면 이 소극적이나 위자료도 승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채무가 독립성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은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하기 위해서 고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그것만 인정한 것이 다른 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흔히 나오는 말인데 이제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를 입혔다 할 경우에 내가 1,000만 원을 공탁했다. 그럼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가 이건 일부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초과금에 대한 승인으로는 볼 수 없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